자, 가볼게. 자, 얘들아, 완자에서 얘들아, 운동법칙 여기 설명해 줄 차례지. 실력어, 그치?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문제 중에서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좀 설명 좀 듣고 싶다 했던 문제 몇 번 해줄까요? 괜찮아, 모르는 거 싹 질문해도 돼. 4번. 또 4번. 또 4번과 또 관주 없었어? 못 해왔어요. 자, 또 뭐 해줄까요? 없나요? 없어, 시영이? 오케이. 없어요? 없지? 알았어. 그럼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 자, 봐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어느 순간 빗면에서 일정한 가속도 A로 운동한대. 뭐 이렇게 쓰자. 이쪽으로 A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뭐 가속도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자, 가속도 A로 운동한대요. 자, C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P가 끊어졌대. C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P가 툭 하고 끊어졌대요. 끊어진 뒤 C가 V의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잠깐만. C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P가 끊어진다. 그럼 나는 P가 끊어진 뒤 다시 C가 V의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 질량은요 3m, m, 2m 이고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어떻다? 같대. 그럼 얘도 가속도가 A고요. 얘도 가속도가 A래. 자, 얘들아, 실 끊어지는 유형에서 선생님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얘들아,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뭐였냐?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 하고요. 맞지? 괜찮지?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리가 어떻다? 비례한다. 맞아요? 그럼 얘들아, 잘 들어. 그럼 가속도의 변화량은 자, R자임의 변화량과 어때? 똑같은 거지. 자, 봐봐. 이렇게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잘 들어. 얘들아, 장력이잖아. 실에 걸리는 힘이야. 실이 탁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치? 자, 봐봐. 원래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빗면 방향의 힘과 장력이었어. 그치? 그럼 실이 딱 끊어지는 순간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빗면 방향의 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 R자임의 변화량이 곧 누구야? 이 실의 장력이죠. 맞아? 그럼 얘네 둘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도 하나의 개로 본다면,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왜 얘네 둘의 덩어리는 같이 움직일 거 아니냐? 그치? 맞아요? 자, 잘 들어. 먼저 실이 존재할 때는요, 장력과 빗면 방향의 힘이 작용했었지. 맞아요? 그럼 실이 끊어지는 순간 얘네들은 빗면 방향의 힘만 작용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네 두 덩어리, BC 덩어리는 실이 끊어지는 순간 R자임의 변화량이 곧 누구야? 장력이지. 맞아? 그러면 A의 R자임의 변화량과 얘네 두 덩어리의 R자임의 변화량은 어때요? 똑같아. 즉 R자임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소리는, 자, 기억해둬. 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변화량은 누구와 반비례한다? 질량과 반비례한다. 이게 실 끊어진 유형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알겠죠? 이게 문제 푸는 팁이야. 자, 원래 정석적으로도 나중에 또 한번 보여줄게. 자, 일단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얘 가속도 A야. 자, 일단 실이 끊어지면 덩어리 몇 개로 나뉘어져? A와 B 플러스 C라는 덩어리로 나뉘어지지. 맞아? 그죠? 근데 질량을 한번 보자. 자, A의 질량이 3m이야. B 플러스 C의 질량도 몇 m이야? 3m이야. 맞죠? 그러면 A의 질량과 B 플러스 C의 질량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죠. 맞니? 그러면 가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도 역시 몇 대 몇이야? 1대 1이라는 소리예요. 맞지?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 자, 봐봐. 먼저 실로 연결됐을 때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A였어. 실이 끊어지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A가 됐지. 가속도의 변화량이 몇일까?
0이요 이러면 곤란해져. 왜? 방향이 바뀌었잖아.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지. 그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를 뺀 거지. 그럼 마이너스 2a지. 근데 크기니까. 그죠? 이렇게 해도 돼.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가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뭐 한다? 더하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얘가 2a만큼 변한 거야. 맞지? 그러면 a도 가속도가 얼마만큼 변한 거야? 2a만큼 변한 거라고. 이해가? 그럼 가속도가 2a만큼 변했다는 소리는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변한 거지. 이해가요? 맞아? 그러면 a에서 2a 변했으면 a의 가속도는 몇 a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2a 나오는 거 맞잖아. 됐어요? 납득 되니 안 되니? 되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자 나에서 a의 가속도 바로 나오지. 그치? 몇 a야? 3a. 아 기억차. 이해가요? 자 나에서 a의 속력을 한번 보여보자. 자 여기다 봐봐. 자 지금 실이 끊어지기 전에 얘네 셋의 가속도는 얘네 셋의 속도는 몇이었어? v였지. 맞아? 그럼 잡아봐. 일단 a와 b 플러스 c를 한번 볼게요. 맞지? 실이 끊어졌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맞지? 봐봐. 실이 툭 하고 끊어지고 얘가 0을 찍고 다시 뭐가 된 거야? 속도가 v가 된 거잖아. 밑에 쪽으로. 맞지? 그 얘 실이 딱 끊어지고 얘가 계속 이렇게 가속도 운동 3의 1로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내려가겠지. 이해 갑니까? 괜찮나요? 그럼 시간의 비는 똑같아. 1대1이야. 그죠? 맞지? 그러면 가속도의 비는 실이 끊어지고 가속도는 몇 대 몇이야? 3대1이지. 3대1이잖아? 맞지?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몇 대 몇이야? 얘들아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아니야? 그럼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지. 맞아요? 그럼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몇 대 몇이야? 3대1이 된다고. 자 지금부터 질문. 얘들아 원래 위쪽으로 V였어 속도가. 그치? 그때 딱 끊어진 거야? 근데 아래쪽으로 V가 됐네? 그럼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어? 2V 변한 거지. B 플러스 C는 얘가 2V 변한 거야. 맞죠? 이해 가나요? 그럼 얘는 몇 V 변해야 돼? 6V 변해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처음 속도가 몇이었어? V였잖아. 그치? 그럼 실이 끊어지면 6V가 더 커진다는 소리는 몇 V가 됐다는 소리야? 7V가 됐다는 소리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나에서 A의 속력은 6V가 아니라 몇 V야? 7V가 되겠지. 그치? 6V 증가할 거니까 얘 틀렸네요. 이해 가요? 자 봐봐.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 간지러워. 자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얘다 이 장력 구하는 거지. 맞아? 자 얘다 장력 한번 보여보자.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얘들아 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누구니?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몇이야? 9mA죠. 맞아요? 맞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힘 몇이야? R자힘 F1은요 빗면 방향의 힘이야. 몇이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3ma가 되겠지. 맞아요? 괜찮아? 잘 들어.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죠. 어떤 힘? 얘 빗면 방향의 힘 몇이야? 9ma와 자 이쪽 방향으로 장력 P에 장력 작용하지. 맞아? 그잖아? 그럼 결국 얘에서 얘를 뺀 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니냐? 맞지? 그러면 9ma에서 자 P의 장력을 뺀 게 A의 R자임이니까 누구야? 3ma가 되는 거죠. 그러면 P의 장력은 몇이야? 6ma가 되겠지.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의 장력은 6ma가 되는 거야. 맞니? 괜찮죠? 자 이제 두 번째 납득되지?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걸리는 장력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맞지? 자 얘는 빗면 방향으로 3mm면 자 얘가 봐봐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그죠?
얘는 빗면 방향으로 몇 MA야? 2MA고요. 얘는 B는 빗면 방향으로 MA야. 맞지?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자, A 한번 찾아보자. A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누구냐? A에 작용하는 힘은 세 가지죠? A에 작용하는 힘은요. 자, 위쪽 방향으로 장력 6MA 이미 구했지? 장력과 맞지? 그 다음에 빗면 방향으로 MA 빗면 방향으로 MA와 맞지? 그 다음에 C가 B를 잡아당기는 장력 TQ의 장력 있지? 맞아? 그죠? 근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야.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네 둘이 합을 뺀 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지. 맞아? 그럼 결국 6MA에서 MA를 빼주면 5MA지? 그죠? 그러면 5MA에서 자, Q의 장력을 뺀 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니까 MA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 Q의 장력은 몇 MA가 된다? 4MA가 된다. 이해가요? 그럼 봐봐. 자,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가 몇 MA였어? 6MA였죠? 6MA가 Q 몇 MA야? 4MA에 몇 분의 몇이래? 1.5배니까 2분의 3배래. 자, 맞아 안 맞아? 맞지? 이해가요? 얘 맞으니까 답은 누가 되는 거야? 기억과 딕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풀이는 솔직히 해설지에 안 나온 풀입니다. 알겠죠? 해설지에는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답지를 원래 선생님 답지를 걷는 이유가 해설지 최대한 보지 말라고 걷었었던 거였거든? 오케이? 그런데 해설지 보고 이해가 가더라도 혹시 다른 풀이가 없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봐. 특히 실 끊어지는 유형은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특히 실 끊어지는 유형은 훨씬 더 쉽게 풀어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갈게. 자, 등가속도인데 등가속도 운동이네. 자, 요거 좀 선생님 잠깐 좀 설명 좀 하자. 자, 안전거리 이거 왜 그래?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안전거리가 뭐냐면 안전거리가 달리던 자동차가 안전하게 멈출 때까지 이동한 총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 안전거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동차의 안전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공주거리가 뭐냐? 얘들아, 자동차가 막 지나가다가 불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 딱 바뀌면 어떻게 해? 브레이크를 잡지. 얘가 브레이크를 잡는 잠깐만. 자, 그죠? 자, 한마디로 잡아봐.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뭐냐? 악셀에서 발을 딱 떼요. 떼게 되면 자, 자동차의 R자임이 몇이 돼? 0이 되지. 한마디로 물체가 등속 운동하는 구간을 우리는 공주거리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얘가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제동거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한마디로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보다 어떠해야 된다? 커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 법칙과 제동거리를 보게 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 자동차는 마이너스 A의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맞아? 그치?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딱 정지됐으니까 얘 속도가 몇이 돼? 0이 되는 거죠. 맞아? 자, 이거 쓰는 거야.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을 쓰는 건데 얘는 어차피 0이잖아. 이해가요? 그럼 이 S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제동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제동거리 S는 이 A분의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는데 가속도가 어느 쪽이야? 물체의 운동방향과 반대 방향이지. 그지? 그럼 얘도 역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제동거리는 이 A분의 처음 속도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근데 굳이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자, 아마 여기 해봤을 거예요. 그치? 여기도 문제 좋은 건데.
오케이. 넘기자. 자, 얘들아 몇 쪽이냐면 47쪽부터 선생님이 아마 여기까지 숙제 내줬던 것 같아. 실력업 전까지. 맞지? 그죠? 자, 질문. 만점 도전부터. 질문. 선생님 몇 번 해줄까요? 괜찮아. 모르는 거 싹 질문해. 2번. 오케이. 또. 2번. 또. 19번. 또. 19번. 2번, 19번. 또. 20번. 또. 몇 번이요? 6번. 오케이. 또. 왜냐면 문제 풀이하면 선생님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게 좀 있거든. 또. 13번. 또. 21번. 또 있나요? 선생님 이 등가속 쪽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돼. 자, 또. 없어요? 자, 이거만 할게요. 자, 3번. 자, 2번부터. 얘다 2번 할 텐데. 자, 개념 설명 좀 합시다. 자, 2번 하면서. 빗면 상황. 선생님 지금부터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거든. 책에 없는 내용이야. 알겠죠?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기억 안 나면 선생님한테 항상 영상 보내달라고 해. 알겠죠? 오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두 가지. 빗면 상황과 상대 속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할 거야. 알겠죠?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빗면 상황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할게요. 자, 빗면이 이게 빗면이거든. 얘가 세타야. 알겠죠?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재밌는 거 한다, 아주. 재미없을 거야. 자, 이게 어쨌든 빗면이야.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릴게. 자, 여기에 물체가 딱 올려져 있어. 얘 질량이 m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일단 이 물체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야. 중력이 몇이야? mg야. 이게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입니다. 자, 잘 들어.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물체의 빗면 방향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빗면 방향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자, 이게 R자임인데 이 R자임을 얘다 R자임을 합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되지. 그럼 얘기했죠? 자, 봐봐. 그럼 이 R자임 mg를요. 빗면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하고요.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R자임을 분해를 할 거야. 그럼 얘네 둘의 합력이 누군 거야? mg인 거지. 맞아요? 납득돼요? 괜찮지? 아, 그러면 자, 잘 들어. 자, 이각이 세타면 누구도 세타다? 이거가 세타입니다. 선생님 왜요? 지금부터 설명할게. 자, 이건 중학교 약간 수학인데, 중학교 수학인데. 알겠죠? 자, 봐봐. 자, 얘다.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야. 맞니? 그러면 이 반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딱 작도를 할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반직선에 수직으로 딱 작도를 하게 되면, 맞아? 자, 이 네 개의 점은요. 자, 네 개 점. 자, 얘 90도, 90도지, 그지? 그럼 얘네들의 합은 몇이야? 180도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얘가 몇이야? 얘가 세타야. 이해가니? 얘가 세타면 얘와 평행하게 중력은 아래쪽으로 평행하지. 맞아? 그럼 두 평행선에 의해서 지그재그 억각도 역시 뭐야? 세타인 거죠. 얘랑 똑같잖아. 이해가? 그래서 이거 증명해줬다? 자, 얘가 세타야. 알겠죠? 그럼 이제부터 삼각비 쓸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누구야? 요 길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F1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누군 거야? mg인 거야. 맞지? 맞아? 이 길이가 mg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길이라고. 자, 그럼 이 길이는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죠? 맞지? 그러면 이 길이는 mg sin 세타지. 맞니? 아, 그러면 F1은요. mg sin 세타가 돼. 맞아? 자, 잘 들어. 이 녀석의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자, 잘 들어. 빗면 방향의 가속도가 a야.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의 R자임은 누군 거야? 얘가 되는 거야. mg sin 세타. 이해가? 그럼 F는 m에 있을 거다. 아, mg sin 세타는 이게 F죠? R자임이지. 빗면 방향의 R자임. 질량 몇이야? m 곱하기 누구야? 가속도 a. 이게 바로 빗면 방향의 가속도예요. 자,
잘 들어. m 사라지지. 맞아? 괜찮아? 아 그러면 빗면 상황에서의 가속도는 누구다? g 사인 세타라는 소리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냐? 자 잘 들어. 선생님 이거 암기하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때나 이 각 나오고 빗면 가속도 구하고 선생님 때나 구했던 거야. 요즘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출제가 안 돼. 그럼 너희들한테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알아야 돼. 자 얘들아 g는 누구냐? 중력 가속도지. 중력 가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빗면 방향의 가속도는요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자 중력 가속도 안 변하잖아. 얘 안 변해. 그러면 빗면 방향의 가속도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져? 사인 세타. 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또 물체의 질량이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너희들 중간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진공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지. 왜? 중력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럼 봐봐 여기 질량 없잖아. 맞아? 그러면 사인 세타 값, 즉 빗면의 기울기가 같으면요 질량이 누구든 관계없이 가속도는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소리야.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럼 봐봐 두 물체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 의미가 없어. 얘네들의 가속도는 항상 어때? 똑같다는 소리예요. 왜? 기울기 갖고 중력 가속도 똑같으니까. 이해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첫 번째야. 관주야 이해가니?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재밌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상대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자 상대 속도란 뭐냐면 자 이거야. 자 얘가 A 물체고요. 자 얘가 B 물체다.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1m/s의 속도로 움직이고 B는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3m/s로 움직인다고 치자. 자 여기서 1m/s, 3m/s는 무엇을 뜻할까? 무엇을 뜻하냐면 절대 속도를 의미해요. 절대 속도가 뭐냐? 바닥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 두 물체의 속도야. 그럼 상대 속도는 뭐냐 이거야. V, AB라고 표현하거든. A가 관찰했을 때 B의 속도. 이게 상대 속도예요. 그럼 자 생각해봐. A가 봤을 때 B는요 3m/s로 움직일까? A가 봤을 때 B는 3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아니죠. 얘 몇 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2m/s? 아닙니다. 4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야.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뭐 한 거야? 뺀 거거든? 그럼 선생님 3에서 1 빼면 2 아닌가요? 이러면 안 돼. 얘 속도라고 했지. 부호 조심해야 돼. 자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3에서 1을 뺀 거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4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 잘 들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상대 속도의 크기는요 그냥 더해주면 돼. 속도의 크기를 그냥 더해주면 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요 얘가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해준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냥 이렇게 쉽게 가. 자 딱 보는 순간 상대 속도 4네? 바로 나와야 된다. 같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5m/s로 움직여. 그럼 상대 속도의 크기 몇이냐? 4m/s네요.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같은 방향 움직이지? 이해가? 그럼 이 상대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돼? 가까워지고 있지. 얘가 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있지. 한마디로 두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충돌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어. 왜? 충돌 시간은 어떻게 구해? 얘 두 물체의 상대 속도 분의 두 물체 사이에 거리를 딱 해주면 얘네들이 충돌하는 시간이 나온다고. 이해가? 자,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 자 얘들아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죠? 자 잘 들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물체는요 일정한 상대 속도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얘들아 수평면에서 선생님이 자 A라는 물체를 V의 속도로 빵 하고 쏘아 올릴 거야. 빵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얘는 어느 쪽으로 가속도 운동해?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운동하지.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만 작용하지. 점점 좀 느려질 거야. 맞지? 자 동시에 B 물체를 가만히 놓을 거야. 자 B 물체는 처음 속도가 몇이야? 얘는 0인 거죠. 얘를 자유낙하 땅 하고 시킬 거야.
맞지? 그럼 얘도 역시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G만 작용하죠. 얘가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어때요? 똑같지. 맞아? 그럼 얘네 두 물체의 운동을 지금부터 선생님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릴 거야. 속도 시간. 얘가 일단 B부터 보자. B는 처음 속도 몇이야? 0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맞아요? 맞지? 기울기가 몇이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G니까 얘가 B야. 얘 기울기가 G인 거야. 얘가 그럼 아래쪽이 양수란 소리지. 맞아? 그러면 A는요 위쪽으로 속도가 V지. 그럼 속도가 음수란 소리야. 얘가 V란 소리야. 그럼 B는 어떤 운동하냐면 얘와 기울기가 똑같지? 똑같으면 이런 운동을 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이해가? 자, 잘 들어. 얘들아 0초일 때 A와 B의 상대속도 몇이냐? V지. 1초일 때 A, B의 상대속도 몇이야? V지. 2초일 때 A, B의 상대속도 몇이냐? V지. 3초일 때 A, B의 상대속도 몇이야? V지. 맞아? 분명히 얘네 두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지만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속도는 어때? 일정한 거야. V로. 이해가? 그럼 뭘 구할 수 있냐? 얘네들이 충돌하는데 충돌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네들의 충돌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자, 얘네들의 상대속도 몇이야? V지. 분의 얘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H를 딱 해주면 충돌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갑니까? 자, 선생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심화적인 개념 설명을 3개나 했어. 알겠죠? 첫째, 빗면 상황. 자, 이거만 기억하면 돼. 동일 빗면이다. 질량이 다르더라도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다? 무조건 같다. 이해가? 두 번째, 상대 속도는 뭐다? 얘네들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다. 그럼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소리는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증명 몰라도 돼. 이건 거의 고의 최상위, 알겠죠? 최상위권 애들 해줘야 돼. 왜냐면 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알겠죠?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자, 그럼 얘 한번 풀어볼게. 자, 봐봐. 자, 지금 빗면 P에서 5m/s의 속력으로 뭐 통과한 물체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4초 후에 이거는 하나네. Q를 3m/s의 속도로 통과한. 얘 서로 다른 물체인 줄 알았다. 알겠지? 자, 가볼게. 이거 좀 쉬운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자. 자, 얘들아 몇 초 동안 움직였냐? 4초 동안 움직였네. 가속도 구해보자. 자, 위로 올라갈 때 플러스, 내려올 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가속도는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몇 초 동안? 4초 동안. 나중 속도 마이너스 3, 처음 속도 5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몇이야? 8이니까 2m/s 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빗면 아래쪽 방향이지?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몇이야? 2m/s 제곱이죠. 크기라고 나와있지. 맞아? 얘 맞고요. PQ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자, 얘들아. PQ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자, 첫 번째 방법. 자, 선생님 3가지 방법으로 구해줄 겁니다. 근데 마지막 방법이 제일 좋아.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처음 속도가 몇이었어? 5였고. 자, 4초일 때의 속도가 몇이야? 3이죠? 여기 마이너스 3. 4초일 때의 속도.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얘들아, 요 삼각형이 뭐냐? 닮음이지. 5대3이잖아. 그치? 5대3이지? 그럼 얘도 5대3이니까 이 시간도 나오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얘 넓이를 뭐 해준 거야? 뺀 게 얘네 둘 사이의 거리지. 이게 첫 번째 방법. 별로 좋지 않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알겠지? 그럼 두 번째 방법. 얘다, 거리 해석으로 가자. 거리 구하는 거잖아. 2 곱하기 가속도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치? 이동한 거리 S는 그쵸? 나중 속도의 제곱 9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25. 얘 중 이동한 거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맞아? 별로 좋다 안 좋다? 별로 좋지는 않아. 이렇게 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얘 계산은 몇이냐? 얘 마이너스 16인가? 그치? 그러면 몇이야? 4네요 4. 맞네요. 그치?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얘 어떤 운동해? 등가속도 운동 할 거 아니야. 맞지? 등가속도 운동. 평균속도 구하자. 평균속도 몇이야? 평균속도. 선생님 평균속도
4네요.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4 아니지? 방향 반대 속도라고 했잖아.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잖아. 평균 속도 몇이야? 1이지. 속도의 크기 몇 초 동안 움직였어? 4초 동안 움직였지?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몇이야? 4m. 변이 4m. 이해가? 이게 제일 좋은 풀이야. 아 맞네. 자 P점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 오케이. 자 얘들아 봐봐. 최고점이야. 얘들아 최고점이야. 최고점에서 속력은 몇이냐? 빵이지. 한마디로 이때 시간 구하라는 거야. 이해가요? 괜찮아? 그럼 뭐로 구할 수 있냐? 얘들아 우리 가속도 나왔잖아. 가속도 몇이었어? 마이너스 2였지. 그죠? 그럼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마이너스 5지. 이해가요? 그럼 결국 t는 2분의 5초죠? 몇 초야? 2.5초가 되겠죠. 이해가? 가속도죠. 답 몇 번? 4. 예. 답은 5번. 이해가지? 비례인 줄 알고 괜히 어려운 내용인데 미안.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예비 고 1인데 이거 뭐야? 비소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설명했다. 알겠죠? 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몰라도 돼. 자, 몇 번이냐? 2번 됐고요. 6번 봅시다. 6번 어디냐? 6번 여기네. 자, 야, 지금 비 오는 거네? 빗소리가 아주.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그래프 나오면 누구로 대응한다? 그래프로 대응하는 게 정석이야. 알겠죠? 자, 지금 어떤 그래프 나왔어?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나왔지? 자, 기억해둬. 얘들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는 뭐냐? 얘들아,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잖아. 그쵸? 그럼 양변에 t 곱해주면 속도의 변화는 누구야? at죠, at. 그럼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누구야?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럼 얘는 속도의 변화가 몇이야? 20이지. 그죠? 얘는 속도의 변화가 몇이야? 마이너스 20이야. 자, 봐봐. 처음에 어떻게 돼 있다? 물체 정지되어 있다. 자, 처음 속도 몇? 빵. 자, 어떤 그래프 그릴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서 그릴 거야. 자,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서 그립시다. 그지? 0에서 2까지 2초, 2초에서 4초, 4초에서 6초. 맞지? 처음 속도 빵이니까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 자, 가속도 어떠냐? 일정하지. 어떤 운동?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해야 돼. 그죠? 근데 속도가 몇이 변해야 돼? 20이 변해야 되겠지? 20이 증가해야 되네? 그럼 2초였을 때의 속도는 20이 된다는 소리야. 20이 변했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2초에서 4초 동안은 가속도 0이네요? 속도 안 변하네? 그럼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겠지?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도 운동할 텐데 2초일 때 속도가 있다는 소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등속도 운동한다는 소리겠죠. 맞아요? 자, 4초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몇이 감소해? 20이 줄어들겠지? 그럼 4초일 때 속도가 20인데 20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6초일 때 속도가 몇이 됐다는 소리야? 빵이 됐다는 소리죠. 끝났네. 됐어요? 자, 가보자. 4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얘들아 4초일 때 속도의 크기 몇이야? 20이죠? 그지? 맞네요. 1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 얘들아 속도 전부 다 뭐냐? 양수지. 속도의 부호 바뀌는 곳 있어 없어? 없죠? 운동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건 틀려요. 자, 이동한 거리 구하네. 얘 아래쪽 넓이죠?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자, 그런데 얘 넓이 몇이야? 40이지? 얘 20이고 20이니까 총 몇 미터 움직였어? 80m 움직였네. 그지? 얘 맞네요. 답은 기억과 어렵니? 이해가? 괜찮아? 자, 봐봐. 그래프, 얘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아무 때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나올 때만 그래프로 대응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어떤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알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13번 여기 있네. 야, 역시 중요라고 나와있지? 자, 보자. 그림은 정지. 자, 처음 속도 빵. 0초일 때 기준선 P를
통과하여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동차는 6초 8초일 때 Q와 R을 통과하는데 Q와 R 사이의 거리는 21이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자. 뭐 이렇대요. 그지? 자, 일단 잘 들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 재밌는 거 할게. 자, 봐봐. PQ, QR. 분석을 할게요. PQ 구간과 QR 구간 분석할 거야.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에는 몇 대면? 1대1. 가속도 똑같잖아. 맞아요? 자, 시간은 몇 대면? 시간은 6초, 2초. 3대 1이지. 3대 1이네. 그럼 속도의 변화도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 맞잖아? 그지? 얘들아,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잖아. 그럼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지. 가속도 곱하기 시간,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3대 1이야. 맞아? 아, 그럼 얘들아, 봐봐. 얘 처음 속도 빵이었어. 그럼 속도가 3만큼 변하지. 그럼 얘는 3V라고 하자. 그럼 요 구간에서는 속도가 V만큼 변하지. 그럼 얘의 속도는 몇이야? 4V네. 끝났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얘들아, 평균 속도 몇?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몇 V야? 7V지. 아, 2분의 7V인가? 그치? 평균 속도 2분의 7V잖아. 아, 2분의 7V가 평균 속도야. 여기다가 몇 초 동안 움직였어? 2초 동안 움직였지. 맞니? 아, 2초 동안 움직이는 게 이동한 거리 21m죠. 맞아? V는 몇이야? 3m/s지. 아, 그럼 얘는 9m/s일 거고요. 얘는 12m/s가 되겠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이제 가속도 구할까? 물론 DAS 써도 돼. 근데 가속도 정의대로 구하자. 자, 가속도는 시간 몇 초 동안? 6초 동안. 속도가 몇이 변했어요? 9가 변했지. 그치? 그럼 가속도는 2분의 3, 1.5m/s 맞네요. 그치? 자, 그리고 Q에서의 속력이니까, Q에서의 속력이니까 몇이야? 9m/s 이미 구했지. 맞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구하자.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자, 봐봐. 자, 평균 속도 몇? 2분의 9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2분의 9죠? 그치? 아, 그럼 2분의 9가 평균 속도고요. 시간 몇 초? 6초 지났으니까. 이해가? 몇 미터? 27m. 아, 맞네요. 답은 몇 번? 5번. 자, 일단 선생님 그래프 같은 거 그리 안 그려? 전혀 안 그리고 있지. 이해가? 그래프는 그래프가 나올 때만 그래프로 대응하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선생님 풀이는 아마 답지 풀이랑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다를 수도 있어. 뭐가 더 쉬운지는 너희들 판단해봐. 알겠죠? 괜찮아? 오케이, 넘길게. 13번 됐으니까 몇 번이냐? 19번. 19번 봅시다. 관여 지금 몇 시니? 19번. 46분이야? 아, 19번. 오케이. 자, 19번 보자. 자, 그림 가는 물체. 아, 또 시끄러진 유형 나왔네? 그죠?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요. B를 수평 방향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진 모습. 아, 얘네들은 이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소리야. 그러다가 실이 2초였을 때 실이 탁 끊어진 모습을 나타낸 거래.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얘들아, 그럼 끊어지기 전까지 B는요, 가속도가 몇이었어? 2였지. 아, 그럼 얘는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 C도요, 한 줄로 연결됐으니까 2m/s 제곱. A도 역시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끊어졌다? 실이 끊어지면 B의 얘들아, 실이 끊어지면 BC는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가속도는 1분의 몇이냐? 4지. 4가 됐네. 아, 실이 끊어지면 얘는 이쪽으로 4m/s 제곱. 얘는 이쪽으로 4m/s 제곱. 그치? 자, 일단 중력가속도 11회지. 자, 그러면 A는
실이 끊어지면 중력 가속도만 작용할 거 아니니, 맞지? 그럼 몇 미터 퍼 세크 제곱? 10미터 퍼 세크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 가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질량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 A, B, C의 질량을 구해야 돼. 일단 한번 보자. 얘네들을 하나의 개로 보자. 하나의 개로 보면 C의 질량을 스몰 c라고 할게요. 그치? 얘네 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C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이니까 10C지. 질량은요 C 플러스 3이고요 가속도가 몇이야? 4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끝. 10C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4C 플러스 12가 되지. 맞아? 그럼 얘 이항하면 6C는 12니까 C는 몇이야? 2네요. 아 C의 질량 2kg이네. 아 얘 2kg이네. 자 이제 끝이야. 자 이제 선생님 뭐 쓸 거냐? 자 이제 A의 질량 구할게. 자 이제 봐봐. 실 끊어진 유형이지. 아, 물론 정석적으로 해도 돼. 하나의 개로 보고 실 끊어지기 전에 해도 돼요. 근데 나 그렇게 안 해. 귀찮아. 어떻게 할 거냐? 얘들아 가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누구와 반비례한다? 질량과 반비례한다. 이거 쓸 거야. 알겠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봐봐. 얘들아 실이 끊어지면 누구와 누구로 변해? A와 B 플러스 C로 바뀌지. 맞아? 그치? 그럼 가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원래 가속도가 2였는데 아래쪽으로 4가 됐지. 아 그러면 B 플러스 C는 가속도 얼마만큼 변했어? 2가 변했죠. A는요 위쪽으로 2였는데 아래쪽으로 10이 됐어. 실이 끊어지면 가속도 얼마만큼 변했어? 반대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12가 변한 거지. 맞니? 12가 변한 거지. 아 B 플러스 C는 2가 변했고요 얘는 12가 변했어. 가속도의 변화량은 6대 1이지. 맞아? 아 얘 6대 1이네. 그러면 질량은 몇 대면? 1대 6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B 플러스 C의 질량이 몇인 거야? 얘가 5kg이죠? 맞지? 얘가 5kg이야. 그쵸? 그럼 얘는 몇이야? 6분의 5kg 되겠네. 이해 가요? 아 그럼 이거 바로 틀렸네요. A의 질량은 1 아니지. 6분의 5kg이죠? 맞지? 납득되지? 자 그럼 보자. 3초일 때 A의 속력은 자 얘들아 봐봐. 자 2초일 때 A의 속력이 몇이었냐? 자 2초일 때 A의 속력이 몇이야? 지금 0에서 시작했잖아. 4였지. 2초일 때 A의 속력이 위쪽으로 4m/s였다? 그러면 1초 동안 속도가 몇이 감소해야 돼? 10이 감소해야 되잖아. 실 끊어주면 가속도 아래쪽으로 10m/s 제곱 아니야. 1초 동안 10이 감소해야 돼요. 그럼 실 끊어지면 1초 동안 10이 감소하려면 위쪽으로 4였는데 그쵸? 자 1초가 지나면 아래쪽으로 몇 m/s가 돼? 6m/s가 되겠지. 이해가요? 니은 참이네. 그치? 자 C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 아 C의 질량 구했잖아. 이죠? 중력 가속도 10이지? 그럼 C의 중력은 몇 뉴턴이야? 20뉴턴 맞지? 아 얘도 맞네요. 답은 누구야? 니은과 디귿 4번 되겠네. 얘들아 이해 가나요? 괜찮아? 오케이. 자 선생님 20번과 21번은 다음 주에 해줄게. 알겠죠? 오늘 숙제는 자 일단 봐봐. 오늘 숙제는 20번과 21번 다음 주에 해주고 자 실력 업문제랑 자 충돌 55쪽 59쪽 60쪽 61쪽 얘다 만점 문제까지 내주면 너무 많니? 만점까지 내주자 그냥 깔끔하게 여기까지 내주자. 66쪽까지 괜찮아. 모르는 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 좀 천천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 풀어줄게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 자 일단 테스트 보러 갑시다.